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11차 시 문제를 분할하기를 배워볼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을 메인 함수에만 넣었다면 이젠 다른 함수에도 프로그램을 적고 분할할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 배우는 함수는 여러분이 실제로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을 갖게 되면 써야 하는 방법들 중 하나입니다. 또 C 언어를 처음 배우는 분들이라면 함수라는 개념이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서 이번 수업은 여러모로 집중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11차 시 수업 내용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11차 시 수업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함수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함수의 예시, C 언어에서의 함수 정의, 함수 동작 원리,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함수의 값을 넣고 결과값을 받아내는 방법도 배울 것입니다. 그럼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두 번째로 포인터라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포인터를 배우기 전에 call by reference, call by value라는 개념을 먼저 익히고 그 다음 포인터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순차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순차 보고 갈게요. 먼저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 다음 포인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우리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퀴즈를 풀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함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 함수 많이 들어보셨죠? 수학 배울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함수였어요. 함수라고 말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fx가 먼저 떠오르고 옆에 수식이 줄줄줄 있는 게 떠오르지 않나요? 그럼 수학에서 함수는 어떤 것이었나요? 어떤 함수에 값을 하나 넣어주면 함수에 있는 수식대로 계산을 한 후 그 값에 대응되는 결과값을 내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내자면 오른쪽 그림과 같겠네요. C 언어에서도 이와 비슷한 함수라는 것이 존재하고 원리는 오른쪽 그림과 비슷합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C 언어에서의 함수를 알아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C 언어에서의 함수를 알아보겠습니다. C 언어에서의 함수는 특정 입력값에 대하여 그와 관계된 일을 행하고 결과값을 넘겨주는 루틴입니다.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어떤 함수가 있고 함수의 값을 넣어주면 함수 안에 있는 동작들을 실행한 후 그 결과값을 출력해주는 역할이에요. 수학에서의 함수와 비슷하죠. 함수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커다란 프로그램을 분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이야 여러분이 간단한 프로그램만 만들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만들다던가 컴퓨터와 같이 기능이 아주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기능별로 나눠서 작업을 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휴대폰이면 카메라, 작업, 전화 받는 작업, 문자 보내는 작업 등등으로 나눠서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다음 장에서 함수 동작 원리를 알아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함수의 동작 원리를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맨 위에 함수 펑션이 있고 밑에 메인 함수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이 함수를 쓸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게 함수는 메인 함수부터 읽어요. 다른 함수가 위에 있든 말든 메인 함수부터 무조건 읽어요. 잊으면 안 돼요. 다시 돌아가서 메인 함수에서 문장들을 계속 실행하다가 펑션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그런 펑션 함수로 가서 펑션에 있는 문장들을 다 실행해요. 그리고 결과값을 반환한 뒤엔 다시 메인 함수로 돌아와서 나머지 문장들을 다 실행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참고로 함수를 부르는 것을 호출이라고 하고 이제부터 호출이라고 말할게요. 그럼 다음 장에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함수 사용법을 배워볼게요. 일단 함수를 정의하는 기본 형식을 알아볼게요. 여러분 첫 수업 때 배웠던 메인 함수 사용법 기억나세요? 그거랑 비슷해요. 처음엔 int, float, void 등등이 들어가고 그 다음 함수 이름 그리고 괄호 안에는 형식 인자가 들어갑니다. 또 중괄호 안에는 몸통이 들어가는데 사용하고 싶은 변수나 배열을 선언할 수 있고 실행하고 싶은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단 변수를 선언하면 선언한 함수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형식 인자와 리턴 반환 값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의한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선 다른 함수에서 이 함수를 호출해야 돼요. 만약 메인 함수에서 이 함수를 부르려면 함수 이름 괄호 안에 실인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실인자도 형식 인자를 배울 때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다음 장에서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하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하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맨 처음에 메인 함수가 아닌 다른 함수를 쓸 때는 다른 함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해요. 그래서 맨 먼저 다른 함수를 정의해야 하기 때문에 function이라는 함수를 맨 처음에 만들고 function 함수라는 문장을 출력하도록 적어볼게요. 그 다음 메인 함수에서 function 함수를 호출할 때는 네모 안에처럼 호출해줍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라는 문장을 그 다음 출력하도록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처음에 메인 함수부터 읽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메인 함수를 읽어 내려가다가 펑션 함수를 호출했네요. 그러면 펑션 함수 가서 문장을 출력하고 함수가 끝나면 다시 메인으로 되돌아갑니다. 펑션 함수 호출 뒤에는 메인 함수를 프린트 하는 게 있었으니까 출력창에는 펑션 함수, 메인 함수가 순서대로 적혀 있겠네요. 그렇죠? 흐름을 이해하시겠나요? 그럼 다음 장에선 형식 인자가 뭔지, 실인자가 뭔지, 또 리턴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인지 알아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형식 인자와 실인자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단어가 낯설어서 그렇지 알고 보면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형식 인자와 실인자는 함수에 값을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실인자는 호출하는 함수 안에 넣어주는 값이고 형식 인자는 실인자의 값을 받아주는 역할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메인 함수에 x라는 변수의 값을 function이라 함수에 다 넣고 어떤 수식을 실행하고 싶어요.
그래서 실인자를 넣는 곳에 x를 넣어준다면 펑션 함수에선 이 값을 받아줄 변수가 필요해요. 그러면 받는 값이 정수인지 실수인지 구분해서 자료형을 적어주고 x값을 받을 변수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x의 값이 실수니까 저도 실수형으로 적어줘야겠네요. 이때 만든 변수는 function이라는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고 function 함수 안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함수에 있는 변수와 이름이 같아도 됩니다. 아무튼 이 값을 넣어주고 수식을 실행한 결과를 출력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출력 결과가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다음 문장에선 return이란 단어는 어떤 것인지 알아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함수값을 반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함수에 값을 넣었다면 결과값이 필요하죠? 그 결과값을 반환하려면 첫 번째로 함수 앞에 있는 자료형을 선택해줘야 합니다. 이 자료형은 결과값을 어떤 형태로 반환해 줄 것인지를 결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형으로 반환하고 싶다면 int, 실수형으로 반환하고 싶다면 float 등등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return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return은 호출했던 함수로 돌아가는 것과 동시에 결과값을 반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반환값에는 실수나 변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예시를 오른쪽에서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function 함수를 정의했고 수식을 함수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식의 결과값을 정수 형태로 반환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함수를 정의할 때 자료형을 int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다른 함수에서 값은 한 개만 받을 것이기 때문에 x만 형식 인자로 적어 넣습니다. 그리고 펑션 함수 안에서만 쓸 변수 sum을 선언합니다. sum의 결과값을 저장하고 sum의 결과값을 반환하기 위해 return sum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실행해보면 오른쪽 그림처럼 나옵니다. 어떻게 되시는지 알겠나요? 참고로 자료형에 보이드를 넣어줬다면 반환값이 없다는 말이므로 그냥 return만 적어줘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다음 장에선 포인터라는 것을 알아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포인터를 설명하기 전에 call by value와 call by reference의 의미와 차이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함수는 실인자, 형식인자처럼 인자를 통해서 값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전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call by value랑 call by reference입니다. call by value는 값에 의한 전달이라고 하는데 그냥 값만 전달해주는 역할입니다. 예시 문장을 보자면 메인 함수에서 변수 i, j를 선언하고 둘의 값을 1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둘의 값을 펑션 함수로 전달해주고 펑션 함수에서 이 둘의 값을 i와 j로 각각 받습니다. 그 다음 i와 j에 각각 10, 20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함수에서 i와 j의 값을 출력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왜 다르게 나올까요? 아까 변수는 선언한 함수 안에서만 유효하다는 말 기억나시나요? 펑션과 메인 변수 이름이 똑같더라도 각각 함수 안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메인 함수에서
펑션 ij의 값을 전달했으나 값만 전달했고 펑션 함수에서 10, 20을 넣어버리니 변수값이 바뀌어버리는 게 당연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다음 장에서 call by reference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반면에 call by reference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주소에 의한 전달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각각의 변수에는 고유한 주소가 있습니다. call by value 같은 경우 변수에서 값만 전달합니다. 전 페이지의 예시를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반면 call by reference는 값을 주는 게 아니라 주소를 전달해 줍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all by reference로 인자를 전달해주고 그 인자의 값을 변화시키면 주소를 전해준 인자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일단 포인터라는 걸 쓸게요. 포인터는 주소를 전달해주는 역할이란 것만 알고 계세요. 메인 함수에서 i는 주소를 전달해줬고 j는 값만 전달해줬습니다. 그리고 i와 j에 각각 10과 20을 넣고 펑션 함수와 메인 함수에서 i, j 값을 출력해봤습니다. 그 결과 펑션 함수에서는 10과 20이 나오지만 메인 함수에서는 10과 1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나요? 변수의 주소를 공유하니까 펑션 함수에서 i에 다른 값을 넣어줘도 메인 함수의 i가 영향을 받아서 10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다음 장에서 포인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포인터 사용 방법은 깊게 들어가지 않고 간단한 사용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포인터는 변수의 메모리 주소리를 가리키는 변수입니다.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 주소를 전달하기 위해선 두 가지 기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n과 별입니다. n은 해당 변수의 주소 값을 보내준다는 의미고 별은 해당 포인터 변수에 있는 주소를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른쪽에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메인 함수에 있는 a라는 변수의 주소를 펑션 함수의 b 변수로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펑션 함수를 호출할 때 a 앞에 n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펑션 함수에서 b 앞에 별을 붙여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또 주소를 받은 변수는 계속 별을 써줘야 합니다. 출력을 할 때나 연산을 할 때나 붙여줘야 합니다. 네모 상자 안에처럼 말이죠. 어떻게 쓰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함수에서 배열을 넘겨주는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왜 포인터를 배울 때 배열을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냐면 전달하는 방법이 포인터와 좀 비슷해서 그래요. 무슨 소리냐면 배열을 넘길 때는 배열의 주소를 넘겨주거든요. 예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8개의 칸이 있는 1차원 배열 어레이를 메인 함수에서 펑션 함수로 넘겨주고 싶다면 호출할 때는 배열의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배열을 받을 때는 배열의 자료형과 배열의 이름,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적으면 되고 인덱스 칸을 적어야 하는데 인덱스 칸에는 아무것도 적으면 안 돼요. 정확히 말하자면
행을 적는 칸에는 아무것도 적으면 안 돼요. 그러면 메인 함수의 배열값이 전달되면서 배열이 있는 자료들도 전달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만약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 등을 전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행, 그러니까 가로줄의 개수는 비워두고 열과 깊이는 적어줘야 합니다. 예시를 한번 볼까요? 행의 길이가 2, 열의 길이가 4인 배열을 메인 함수에서 펑션 함수로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열의 길이가 3개인 배열로 펑션에서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출을 할 때는 배열의 이름만 넣어줍니다. 그리고 배열을 받을 때는 배열의 자료형, 다음 행 인덱스 칸은 비워두고 열 인덱스 칸에는 3이라고 적어줘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 장에서는 퀴즈를 통해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른쪽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출력 결과가 어떤지 확인한 후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이거는 우리 아까 함수 배웠던 거 응용하면 되겠네요. 딱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1번과 2번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출력 결과가 다른 이유를 설명하세요. 이 문제는 리턴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면 쉽게 풀릴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문제 설명해 드릴게요. 오른쪽의 프로그램 코드는 배열의 자료를 정량하는 코드입니다. 네모한 부분을 각각의 함수로 만들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결과를 출력하세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함수를 응용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강의 내용 이해되시나요? 포인터가 조금 어려웠죠? 포인터는 처음에 이론만 잘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인터를 응용한 여러 가지 문제를 풀다 보면 좀 더 익숙해질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직접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제기함수라는 것을 배우는데 제기함수를 배우기 위해선 함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 배운 거 정말 중요한 것들이니까 꼭 한 번씩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차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